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네들의 전력 대부분을 완전히 갈아 넣었던 바그너 그룹이죠. 이 바그너 그룹이 그 대가로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흐무트에서 빠졌죠. 그런데 그 병력들이 완전히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정규군하고 모종의 일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부대 단위별로 시가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싸움 정도가 아니고 전투가 붙어버린 겁니다. 드디어 이제 골물대로 골마지고 있는 이 상처가 여기저기 이제 터지는 그 시초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바흐무트 전황도 들어왔습니다.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계속 그렇습니다. 한 660명 죽였다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를 했고요. 전차는 오늘 좀 많습니다. 8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이 오늘 더 많습니다. 23대 격파, 야포는 12문 격파, 야포도 많네요. 그리고 무인 항공기 1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자, 차량이 늘어났다. 이거 보급 부대가 많이 깨졌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량이 이만큼 23대나 깨진 것은 이 여파는 며칠 후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보급이 어딘가에서는 보급이 삐걱거린 상태가 23트럭 분량만큼 발생을 한 거니까 큰일 난 거죠. 자, 그리고 야포 오래간만에 12문이나 되는 거의 대대급의 포병이 사라진 이런 전과가 있었고요. 자, 이런 전과들 대부분은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군이 세게 들이밀다가 많이 깨졌다라는 첨언이 있습니다. 자, 이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러시아가 드니프로 지역의 니코폴 민가에다가 로켓탄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드니프로 지역의 니코폴은 이 자포리자 북쪽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곳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로켓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이런 그 진지나 시설이나 이런 곳에다가 때리면 몰라도 민간인 지역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뿐만 아니고 숨이나 하르키우 이 국경 지역에서도 계속 로켓탄이나 포병 이런 것들 가지고 민간인 지역의 주택가를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전쟁 범죄 행위를 계속하는 한 우리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국한할 수 없게 된다. 즉 무기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명분을 러시아가 스스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가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 수상 그리고 공중 드론들, 무인 수상정, 자폭 무인 수상정 그리고 자폭 무인기 이런 것들로 합동으로 공격을 해댔다라는 것인데, 러시아는 그걸 다 막아냈다. 피해도 없다라고 했는데, 피해가 왜 없어요? 이렇게 꽁꽁 이렇게 폭발하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기지가 또 한 번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 고소한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포대 이미 전선에서 가동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굉장히 우수한 요격 미사일이죠. 지대공 미사일 2개 포대가 전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1개는 벌써 가동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사탄의식을 진행 중이다 라는, 정말 참 보고도 믿기 힘든 이런 멘트를 했는데, 그게 이단이다 이 말이 되겠죠. 아무튼 러시아 정교회 이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성수를 막 탱크에다 뿌려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서 피를 흘리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께 기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게 이게 이단 아닙니까?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젤렌스키가 바흐무트 포기 안 한다. 우리는 작년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최근에 바흐무트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뒤로 빼서 이 외곽 지역, 바흐무트 외곽 지역의 그 산악지대 한 150m에서 250m 해발 고도가 되는 이 산악 지역을 진지를 구축을 해서 여기를 방어선으로 하는 이쪽으로 갈 것 같았는데
지금 바흐무트를 한 30% 정도만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지금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작년보다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바흐무트에서 계속 이제 버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한 3주간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도 정말 참 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고향 친구에게 12.5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크림반도에 있는 어떤 주민인데 크림반도가 2014년 이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러시아가 점령한 이후에 크림반도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우크라이나로 크림반도를 떠나버린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친구였죠. 그래서 전 친구인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이 고생한다고 야, 너 뭐라도 좀 사 먹어라 하고 12.5달러를 송금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들켜가지고 이적 행위 혐의로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러시아가 아우디우카에서 공세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전과들은 대부분 아우디우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제 아침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남쪽으로, 그러니까 드네프르강을 도하해서 그 남쪽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리고는 그 교두보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신트 현지 소식통들이 이건 위력 정찰 성격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가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량 항복했다. 그리고는 바로 그냥 총구를 돌려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겠다 라고 부대별로 항복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 군인데 총도 지금 다 들고 있어요. 아유, 뭐 자세도 좋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부대 단위별로 러시아로 항복해서 그리고는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투항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포리자에는 지금 전투도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안 싸워요. 그리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의 수도 우크라이나가 더 우위에 있고 장비도 더 우위에 있고 곧 지금 대공세를 펼 것인 거, 이거 또 자포리자를 통해서 들어갈 것인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부대 단위별로 항복했겠습니까? 생긴 거 똑같으니까 군복 갈아입히고 선전전 하는 거겠죠. 정말 황당한 이런 선전전인데, 자, 이런 거 가지고도 누군가는 야, 이런 일이 진짜요 하고 또 이 선전전의 거짓 영상에 넘어가서 나팔을 불어줄 사람들 있겠죠. 또 이거 보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도 야, 이거 진짜야 하고 뭔가 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 노리고 선전하는 거니까. 아무튼 현지 자포리자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런 부대 단위별 항복, 그리고 바로 총구를 돌려서 우크라이나와 싸우겠다, 선봉에 서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러시아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이 포로를 잡지 말고 모두 죽여버려라, 우리는 죽이러 왔지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말 참 이 전쟁 범죄를 그냥 도구로 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생계형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인권 침해성 보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야, 제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러시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라고 하는 회사의 퇴근 검열대인데, 우리로 치면 뭐 G마켓 같은 거,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 같은 거, 그런 인터넷 전자 상거래 업체인데 여기 물류 창고 뭐 있으니까 이제 큰 거 창고 있겠죠. 여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나가면서 훔쳐서 간다 이거죠. 그래서 퇴근할 때 완전히 빨가벗겨서 전부 다 검색을 하고, 빨가벗겨서 검색을 하고는, 그리고는 완전히 지금 공개된 장소예요. 여기 지금 제가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옷을 이렇게 앞에다 들고 어딘가로 가서 옷 입으러 가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생계형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러시아의 상황. 이래도 뭐 러시아 경제가 지금 호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제가 아주 흥미로운 통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세계 지도죠. 빨간색,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전쟁 초에
unfriendly, 그러니까 적대적이라고 규정한 나라의 면면들이에요. 여기 이제 뉴질랜드와 호주부터 시작해서 극동에는 일본과 한국, 대만, 이제 이런 나라들 적대적이다. 유럽에는 뭐 유럽 대부분 나라들, 그리고 북미에 이제 이 미국과 캐나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들은 또 어디냐? 그걸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에요.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일본, 한국. 그리고 여기 어떤 나라가 생겼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던 나라 중에서 없는 나라가 동유럽, 유고 연방에서 분리돼서 독립한 나라들. 그리고 뭐 폴란드, 이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 빠졌어요. 유럽에서. 발트 삼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다 있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자, 폴란드는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폴란드는 수돗물 먹을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못 먹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수돗물 먹을 수 있는 나라들은 전부 러시아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문명과 비문명의 싸움이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문명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명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2개 공수사단 병력을 갈아 넣으며 지난 며칠 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하루 평균 수십 미터씩 전진하고는 있는데 사상자가 워낙 많이 나와 이걸 러시아군의 승리로 보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바흐무트 전선에 제98 근위 공수사단을 추가로 투입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총동원해 바흐무트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그 공세는 바흐무트 도심으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로 T0506 도로를 장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4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재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흐무트 도심 철도역 인근 방어선과 바흐무트 도심 북부의 흐로모우 북동쪽 지역인데요. 러시아군은 이름만 남아있는 제106 근위 공수사단의 잔존 병력과 신규 투입된 제98 근위 공수사단의 병력을 총동원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공수사단의 전력이 과거와 같은 기계화 보병이 아닌 말 그대로 알보병에 가까운 전력이라는 점인데요. 러시아군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포병 전력을 강화해 T0506 도로 일대의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맹렬한 포격을 퍼붓고는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로모우 일대에서 방어전을 수행하고 있는 제92 기계화 여단 3대대와 제214 특수작전 분리대대, 체첸 자원병 여단 두바예프 대대는 4월 23일에도 흐로모우 방면에서 T0506 도로로 러시아군이 맹렬한 공격을 가해왔지만 모두 격퇴했다라며 보급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 일대가 러시아군 포격권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T0506 도로를 끊어야 바흐무트에서 시가전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일대에 대한 공세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도로 서쪽의 언덕 고지대에 견고하게 구축된 우크라이나군 진지 때문에 3주 넘게 흐모로우 일대에서 눈에 띌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모로우 방면에 대한 공세는 제98 근위 공수사단 예하, 제331 공수타격연대, 제106 근위 공수사단 예하의 제51 공수연대가 주축이 되어 있는데요. 바흐무트 방면에서 전투부대를 거의 빼냈던 바그너 그룹이 일부 난입해 도심 각지의 건물에 바그너 깃발을 꽂고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러시아군에게도 상당한 반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4월 23일 밤 우크라이나 지상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장이 바흐무트 전선을 방문해 전선 상황을 보고받고 새로운 작전 지침을 하달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지침이 바흐무트에서의 철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남은 제98 근위 공수사단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한 또 다른 방어작전 지침인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은 이달 말까지 거의 매일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태지만 5월 1일부터는 날씨가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동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 넘게 격전이 진행된 바흐무트, 과연 다음 주가 되면 공격자와 방어자가 바뀌게 될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며칠 전 그 지역 그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로켓 쏘고 있는데, 자, 여기 땅을 보면 뭐 대단히 진창은 아닙니다. 뭐 그냥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서 뭐 비 한 50mm 정도 오고 난 뭐 그 이후의 땅 정도 충분히 전차나 이런 거 기동할 수 있게끔 생겼죠. 이런 SUV도 기동을 하는 모습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상태인데, 지금 비 예보는 많지는 않지만 폭은 아니지만 그냥 여튼 비 예보는 추적추적 오더라도 4월 30일까지는 비 예보는 돼 있고,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이제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5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핵심적으로 지금 러시아군이 공세를 펴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크로모우 지역인데, 여기가 조금 그 고지대 산악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산악 지역 고지대에서 아주 견고한 방어선을 치고 방어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그리고 이 T0504 도로, 여기가 이제 보급로인데, 이걸 이제 잘라 먹어야 여기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고립이 되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바그너 그룹은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전투에서는 빠졌는데 밤에 빈 건물에 와서 자기네들 지금 깃발 걸어놓고 다시 도망가 버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우크라이나군도 황당하겠지만 러시아군은 더 기분 나쁘죠. 자기들 지금 98 공수사단 신규로 지금 여기 정원대 와가지고 죽자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바그너는 안 싸우고 빠졌다가 그냥 밤에 와서 깃발 꽂고 우리가 점령했어 라고 하는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안 싸워놓고. 자, 이런 짓 하고 가면서 이 점점 자기네들끼리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 포기 안 한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시르스키 상장, 총사령관이죠, 우크라이나군 시르스키 상장이 바흐무트에 왔습니다. 지금 전선에 와가지고 뭐 훈장 수여도 하고 그 지역 그 싸우고 있는 이 군인들하고 사진도 찍고 뭐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진들 공개를 쭉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니들 철수해 수고했다 이걸 했는지, 아니면은 야 조금만 더 버티자, 일주일만 버텨라, 그럼 우리가 이제 공세 들어간다, 일주일만 버티면서 쟤들 좀 더 갈아먹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바흐무트 포기 안 한다, 작년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 뒤로 쑥 빠질 것 같았던 이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이 의외로 좀 더 버텨서 러시아군을 더 괴롭힐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 우크라이나군은 지금도 보급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좋아요. 왜냐? 한 1, 2주일 단위로 계속 교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음식도 될 수 있으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해요. 반면에 러시아는 완전히 반대죠. 교대는커녕 음식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우크라이나군은 전투 능력이나 전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추가로 알려드리면서, 자, 친애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져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보겠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러시아 정규군에게 머저리 라는 표현을 쓰며 조롱과 비난을 쏟아낸 직후에 루한스크 주에서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규군이 총격전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전쟁 스트레스와 전공 싸움, 보급 다툼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그룹의 충돌이 여기에서 끝날지 러시아 내부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루한스크주의 주도 루한스크시 외곽의 한 마을에서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규군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이 시비가 총격전으로 이어져 양측 부대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와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루한스크 현지 시각으로 4월 23일 낮에 발생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루한스크시 북쪽의 정착촌인 스타니차 마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민병대에서
러시아 정규군으로 전환된 제1007 차량화 소총연대와 최근 러시아 본토에서 증원된 단대호 이상의 러시아 차량화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바흐무트 전선에서 철수한 바그너 그룹 부대 중 일부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시비는 부상자들의 병원 시설 이용 우선권 문제를 놓고 러시아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 대원 간에 언쟁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전 프리고진의 정규군 비하 연설과 동부전선에서의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측은 시가전에 가까운 교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와 러시아군은 해당 사실이 보도된 후에 구체적인 사건 진행 경과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과 외신들은 이 사건이 그동안 골물대로 골마왔던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의 감정의 골이 결국 터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은 개전 초기부터 치열한 전공 경쟁을 벌여왔고 바흐무트 전투에서는 전공과 보급 문제를 놓고 상대방을 맹비난하며 물리적 충돌 직전의 갈등이 여러 차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장병들은 러시아 정규군이 바그너에 지급되어야 할 보급품을 가로채 바그너 그룹 대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러시아 정규군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 정규군은 최근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러시아 정규군을 머저리라 부르며 조롱하고 재소자 출신 대원들을 계약 만료로 귀가시킨 것에 격분해 바그너 그룹에 이를 갈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교전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아군끼리 교전을 벌인 양측 부대 관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는데요. 적의 대공세를 앞두고 벌어지는 러시아군 내의 적전 분열을 보면 앞으로 전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친애들끼리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각각 양측 다 수십 명씩 죽었답니다. 수십 명씩. 수십 명씩 죽는 건 꽤 큰 전투죠. 자, 이렇게 됐는데 위치는 어디냐? 루한스크주의 주도 루한스크시 대도시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정착촌에 원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바흐무트에서 빠진 바그너 그룹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싸우다가 왔으니까 이제 휴식 재정비하러 왔겠죠. 부상병들 많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야 병상 좀 치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이 모든 곳의 일반 병원들이 꽉꽉 차 있죠 지금. 안 그래도 뭐 병원들이 입원실 다 차서 돌아가는데 평시에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다 뺏어버렸는데 여기에 바그너가 들어와서 야 니들은 좀 빠져 우리 좀 봐야 돼 하니까 이제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서 언쟁을 벌이다가 총격이 벌어진 겁니다. 총격 벌어질만 하죠. 자, 그런데 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프리고진이 이렇게 뭔가 어딘지 모를 참호해서 러시아군 정규군을 격렬하게 비난했죠. 머저리. 저런 애들에게 병력과 장비를 우선 주는데 그거 우리에게 주면 우린 다 쓸어버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머저리라면서 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규군은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니 쟤들은 말이야 이제 지난 9월 달에 죄수들 잡아가지고 우리는 멀쩡한 일반 시민인데 죄수들 징병해서 그 죄를 사면해 주는데 6개월 지나니까 2월 3월부터 제대를 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정규군들은 죄수도 아니고 멀쩡한 시민인데 불려와가지고 언제 집에 갈지도 모르고 계약 만료되니까 계약 연장시켜버리고 또 복무기간 이제 징집병은 복무기간 만료되니까 계약병으로 그냥 강제로 돌려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집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쟤들은 죄수 주제에 집에도 가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금 감정의 골이 깊은 거예요. 서로 간에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그너 그룹은 저것들이 중간에서 우리에게 줄 탄약과 병력을 떼먹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감정의 골이 이제는 스타트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점점 여기저기서 터지고 앞으로 수단처럼 내전에 벌어지는 이것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